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민심은 숫자다 코너.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예,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3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합 방식으로 ARS 방식과 혼합해서 조사가 실시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평가,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가 44.2%로 나왔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51.7%였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긍정평가는 2.2%포인트가 낮아진 것이고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호남에서 약간 4%포인트 이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성별로는 이제 여성에서 한 3.1%포인트가량 하락했고, 연령대로 보면 70대 이상 층에서 8.3%포인트가 이제 낮아진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정당 지지도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텐데. 네.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가 약간 계속 오르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내려가고 부정평가는 조금 올라갔다. 네, 그렇습니다. 예.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조사들에서는 이제 뭐 약간 하락하는 흐름들 보이다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고 이제 완만하게 진행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이제 2.2%포인트가 이제 낮아진 것인데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유의미하게 이제 이것을 이제 분석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치상 어쨌든 좀 이 조사에서 낮아진 것인데 이전에 있었던 이제 뭐 정부 여당의 여권의 이제 또는 정부의 악재를 살펴보자면은 김문걸 의원 또는 이제 이상직 의원권 논란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들은 이제 제명하거나 오늘 이제 탈당을 한 것이긴 할 텐데 그것은 일부 영향을 줬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신비 이제 2만 원 지원해서 선별로 하고 그 폭도 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정책의 혼선을 가져온 부분들, 번복함으로써 혼선을 가져온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선별 자체에 대해서 현 정부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층들에 있어서는, 국민들 중에서는 그 선별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뭐 이것은 단순한 복지는 아닙니다만은 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권 성향층 또는 보편, 그 진보 성향층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런 이제 보편 지급이 사실은 수월하다, 낫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던 상황에서 선별한 것에 대해서는 또 불만이 좀 표출이 돼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은 아까 연령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40대와 또는 진보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고 평가되는 분석되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그런 학폭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것이 다소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윤희용 센터장 얘기처럼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5.4%포인트 그리고 정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여성과 40대에서 빠졌다. 또 광주 전라에서 빠졌다. 이것은 역시 정책적인 문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통신비 선별, 그것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언급할 것이 화요일 날 가장 많이 읽은 뉴스 중에 하나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루 전 중단 발표, 품질 검증 재개. 이 소식이 네이버 뉴스 정치 섹션에서 가장 많이 본. 아까 제가 보니까 40만 명 넘게 봤는데요.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8.3%포인트 빠져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60대가 5.2%포인트로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통신비 선별 지급도 그렇지만은 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기대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유료로라도 맞겠다고 줄 서 있는 뭐 이런 분들도 제법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마치 3월 달에 마스크 사려고 줄 섰던 그 모습과 좀 이게 비견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한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도 많이 빠졌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42.6%까지 빠졌는데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 발표했지만 그 공무원 한 분이 아무튼 북한에서 피격을 당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관련된 뉴스가 수요일 날에도 많이 읽은 뉴스 탑5 중에 2개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크게 요동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조금씩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더불어민주당이 0.6%포인트 하락한 34.6%. 국민의힘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1.1%포인트 빠진 28.2%. 한 6%포인트, 가량 2주 연속 오차범위 바깥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박덕흠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죠. 근데 그 관련된 뉴스가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기업 말 들어서 뭐 하겠느냐. 예. 이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재계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낙폭이 컸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6.4%로 0.2%포인트 올랐는데 지지난주에 비하면 국민의당이 한 2%포인트 올랐습니다. 4%에서 6%포인트가량으로 오른 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50%가량 증가한 거기 때문에 역시 국민의힘과 헷갈려하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열린민주당이 5.9% 예.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희호 시사장님, 네. 예,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낙폭이 좀 더 컸어요. 네. 근데 이 조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한 조사인데 월요일, 수요일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이슈를 계속해서 강조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낙폭이 컸다고 하면 이 이슈는 더 이상 뭐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맞습니다. 이제 여권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또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이제 있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실제로 그 공세를 주로 제기하는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그런 반사 효과로 충분하게 이어지는 데는 지금 약간 이제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번 이제 보게 되면 또 30% 상회하기도 하고 또 여당과 격차를 상당히 좁히는 최근 이제 조사 결과들도 지난주 이제 있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이제 추미애 장관권의 어쨌든 국민적인 이슈의 관심도가 초반이라든가 중반에 비해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 급격히 좀 약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보수 성향층에서는 어쨌든 여전히 유효한 이슈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이슈가 정부 여당의 이제 악재라든가 또는 이제 야당이 어쨌든 그 공세를 이어가면서 호재로 이제 얻는 정치적 효과는 일정 부분은 좀 약간 끝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정치 평론가들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추미애 이슈에서 출구 전략을 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서 여러 가지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정책 정당으로서 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공세거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권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실은 국정감사라고 하는 좋은 이제 정기국회라고 하는 이제 좋은 기회의 장을 사실은 살려나가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공세되니까 여권층은 지난번 조국 장관권 때문에 일종의 이런 이제 학습 효과를 갖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방어 심리를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여권층의 정부 여당으로부터의 이탈을 제약하는 이제 효과로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받아들일 테니까 그래서 실제 정치적 이슈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사안을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도 중간층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측면들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좀 전략을 전환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이 아까 이 수요일 날 그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건 아마
연평도 해상에 실종된 우리 공무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예, 그 분명히 이 건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으로서는 악재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이낙연 당대표도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북한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통령도 지금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당청이 모두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런 스탠스라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번 주 뭐 오늘 내일 뭐 충격파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 정부가 북한과 이제 화해 협력 기조를 갖고 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감들을 보인 상황에서 이제 이 사안이 터졌기 때문에 안보 이슈에 대해서 민감한 층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반감이 이제 큰 층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쨌든 이것이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여권에서는 어쨌든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재는 뭐 효과는 효과대로 이제 갈 텐데 더 큰 것은 그 악재 그 자체보다는 그 악재를, 그 이슈를 어떻게 이제 다루느냐, 대응하느냐 여부가 실제 국민적 정서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안에서 정부 여당이 또는 여권에서 상당히 좀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된다거나 어떤 책임이 정부에 있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살해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국민적 반감이라든가 부정적 인식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정부 여당에서도 단호한 입장들, 그래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북한의 책임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이 뭐 약간 그런 부정적 효과를 좀 제약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홍걸 제명과 박덕흠 탈당은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김홍걸 의원께 먼저 이제 지난주에 영향을 미쳤죠. 일단 지난주 정당 지지를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섰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 사안에 대해서는 내려갈 수 있는 지지율을 좀 막아준 정도 선제적으로 탈당했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 지지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탈당 안 하고 좀 오랫동안 논란 지적이 됐으면은 당 지지율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또 오늘 이상직 의원도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당의 부담을 이제 덜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박덕흠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박덕흠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 이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네,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어제죠. 23일 날 조사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조사 방법은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상임위 활동이 이해 충돌을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이 45.9%,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37.7%로 대략 46대 38 정도로 8%포인트가량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는 격차가 크지 않은데 보니까 보수층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동의, 비동의가 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 성향 지지층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는 50대 그리고 지역별로는 박덕흠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대전 충청 지역에서 동의하는 의견,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금은 이걸 정적인 쟁점화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비동의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도 진영률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에서 이해 충돌이 맞다라고 대답을 많이 한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뽑아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좀 배신감 차원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심이 많겠죠. 이제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쪽 지역구 의원인데 본인의 그 일가와 관련된 또 이 기업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몰입도가 좀 있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의견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장 높았는데요. 동의 의견이 52.6%, 그러니까 이해 충돌로 보는 의견이 한 비동의 의견 31.1%보다 한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의 일이니까 더 관심 있게 바라본다. 네. 그게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지금 동의 45.9, 비동의 37.7인데 네. 잘 모름이 16.3%나 됩니다. 이거 네. 여론조사에서 꽤 많이 나오는 수치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게. 특히 이제 ARS 방식에서는 이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이제 15% 이상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박덕흠 의원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됐다면 그리고 질문이 이루어졌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격차가 10%포인트가 안 나는데요. 이제 그 이해 충돌에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 비록 동의하는 응답이 높긴 합니다만은 정서상은 뭐 한 동의한다는 응답이 한 60% 이상은 나온 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주는 측면이 있어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전에 문제들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김홍걸 의원이라든가 이상직 의원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이제 야당 지지층 등에서는 이제 이 사안을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약간 격차가 예상보다는 줄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자, 여론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사 개요는 아까 박덕흠 의원 조사와 같은 날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는데 계속 강행하겠다는 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0.9%로 열의 7 이상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근래 들어서 여론선거 중에는 매우 높은 수치고요. 그다음에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23.6%입니다. 당내에서도 그 표현과 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는 이제 보장 의견이 진보층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진보층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88.4%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뭐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금지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보수층에서조차도 52대 44. 그러니까 금지가 더 높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집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도 세계적인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집회도 드라이브 스루로 했다고 이제 하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원래 이제 시위와 집회는 우리의 주장에 호응되는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이제 광복절 집회도 그렇고 국민적 반감이 이제 워낙 이제 높았던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감염의 확산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이니까 실제 우리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주는 피해도 막대하고 국민적 불편도 감수하게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엔 그 주장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좀 이제 의문의 측면이 있겠고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지난번과 다르게 매우 이제 단호한 입장들 이것은 이제 상관없다. 우리랑 상관없다. 또는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 책임론은 지난번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뭐 집회를 이제 강행했다. 그런데 또 관련자들이 연관된 분들이 참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한 이제 입장들, 그다음에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들, 그래야지만 당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호감도 순으로 이재명, 이낙연, 안철수, 홍준표 순인데 자세한 거 알려주시죠. 네, 그 MBS 조사라고 하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조사기관 4군데가 같이 공동으로 격주간 조사를 하는 건데요. 지난 17일과 19일 3일간 조사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전화 면접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두 분이 호감도가 거의 비슷하게 50%를 넘게 나타났는데 이재명 56, 이낙연 53으로 호감도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였는데 29%로 비호감도에 비해서 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호감도 19%, 비호감도 77%로 이재명, 이낙연 두 잠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권에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 이재명 지사가 호불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민주당 내 사이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 대통령 할 때 제일 걸림돌이 그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호감 간다가 56, 가지 않는다가 39 이렇게 우리 이재명 지사 쪽에는 고무적인 결과인데 왜 이렇게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됐던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지층이 이제 확장의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높았고 오히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지의 확장 여력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중도적인 어떤 이제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제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수치상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더 높게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이 됐었는데 아마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장으로서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런 이제 행정에서 성과를 낸다고 하는 이미지들이 좀 획득이 되면서 확산이 되게 되면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비호감도가 상당 부분 좀 옅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 성향층에서의 이제 평가가 중요할 텐데 진보층에서 호감도를 보더라도 이재명 71%, 이낙연 77%로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에서 70% 이상이 두 명 다 호감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제 진보층들 또는 이제 여권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토 정서 이른바 그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상당 부분 옅어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되는 것인데 이 호감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해야 나중에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감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는 항상 정치인들 먼저 이 호감도를 파악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제 인지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지층 중에서 이렇게 호감도가 높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수록 나의 지지가 높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인들이 중요시하는 이제 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이제 양강구도, 양자 간의 대결 구도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호감도 차이는 56대 53이니까 얼마 나지 않습니다. 3% 정도 차이니까. 그 두 사람의 생물학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과 광주 전라를 보면 광주 전라가 이재명 65, 이낙연 77. 대구 경북은 이재명 41, 이낙연 32.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인천 경기 66, 이낙연 56, 10% 정도 이재명 씨 앞서고 있고 이번에 이낙연 의원이 서울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니까 서울을 살펴보면 이재명 54, 이낙연 53.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두 사람이 지금 여권의 잠룡으로서 1, 2를 다투는 그런 결과도 여기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가장 최근 들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냐 이 사안을 두고 이낙연 대표는 보편, 이재명 지사가 보편, 이낙연 대표는 선별적 지급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최근 통신비와 관련해서도 선별 지원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국민들은 보편적 지급하는 정치인들을 조금 더 호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최근 들어서 호감도가 전 계층에 고르게 지금 향상이 된 것 같고 또 하나 시사하는 점은 아무튼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치 과거 MB하고 박근혜 두 후보가 막 경쟁했던 2007년 그 당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사실 좀 좋지 않은 징후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MB하고 박근혜 두 후보가 10년을 집권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 잠룡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두 잠룡 간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안들을 다 지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다 소비하고 있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또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또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대선 주자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텐데요. 뭐 벌써 이제 얘기하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들이 왜 영향을 좀 많이 미치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1위, 2위 나오게 되면 상위권 주자별로 언론 미디어에서 정보량을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강화되는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위에 이 그룹에 있는 후보들이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워낙 이제 여당에 있는 두 유력 주자와 또는 다른 이제 야당에 있는 주자들 간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은 이렇다 할 주자가 없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기를 빼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슈의 주목도가 여권의 두 주자에게 집중되게 되면 야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 있는 후보를 만드는 기회들이 공간이 좁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층 호감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71, 이낙연 77이었고요. 보수층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39, 이낙연 28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